9까지 국어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내려본다면 많이 어렵지는 솔직히 않았어요. 한자 문제도 2문제 정도가 나왔고 사자성어도 도금을 달진 않았는데 좀 익숙한 사자성어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좀 풀지 않았나 싶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좀 천천히 잘 준비하셨던 분들은 잘 보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풀이는 제가 풀이집 드렸잖아요. 거기 다 있으니까 너무 팔 아프게 필긴 하지 마세요. 자, 1번 한번 보시죠. 자, 단어 쓰임이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 라고 했는데요. 1번 보시게 되면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가 나오고,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라고 했을 때 금방하고 방금은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뜻이 같아요. 뜻이 같습니다. 같은데 특별하게 좀 갈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원래는 똑같은데 금방은 조금 후에라고 하는 의미를 또 하나가 더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너 언제 갈 거야? 금방 갈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가 되는 거죠. 근데 방금 갈 거야 라는 얘기는 안 돼요. 그렇죠? 방금 왔어, 금방 왔어, 이렇게 뜻은 똑같이 쓰이게 되는데 한 미래의 의미를 가질 때에만 뭐를 쓸 수 있다? 금방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근본이 미천하다가 있고 참여자를 근간으로 해서 조직이 결정됐다라고 했는데, 근본이란 얘기는 보통 혈통이라든가 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왜 되게 싸가지 없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게 이런 근본 없는 새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애가 어머니 이러면 누가 네 어머니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근본이 없다,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혈통과 관련된 게 근본이고요. 근간은 보통 중심의 의미가 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할 때 그 근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잘 됐고요. 3번은 재밌죠.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얘기는 옳지 않은 길로 이제 빠진다의 의미로 이제 타락이란 말을 쓰죠. 이 새끼 타락했어.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몰락은 뭐하다, 망했다의 의미가 되겠죠.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몰락을 하다니, 이렇게 쓸 때 몰락을 쓰게 돼요.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올 때에는 순회 공연을 지연한다라고 했는데, 지연은 뒤로 뭐 하는 거죠? 미루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미룬다라는 얘기는 시작점과 끝점이 나와야지 지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비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캔슬, 취소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취소한다라는 의미가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라고 했는데, 연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실도 하고 이제 사물함도 쓰시니까 쉽게 아실 수 있죠. 내가 한 달을 했는데 한 달 더 쓸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장이 돼요. 여기는 뭐냐면 9월 5일 날, 그렇죠, 9월 5일 날 시험 보기로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시험 날짜를 7일로 미룬 거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 이럴 때는 연기하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보다는 취소, 그 다음에 연장되었다 보다는 뭐 했다? 연기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맨날 풀었던 문제가 되는데, 자, 1번 한번 볼까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또 보았다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그 다음 뭐가 될까요? 보았다예요. 일단 동사형용사 파트에서는 1단계가 뭐였냐면 동사형용사 구별하기였고, 2단계가 뭐였어요? 본용언, 보조용언. 3단계가 이따 또 나오죠?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동사형용사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되는데, 자, 묻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의미가 있으니까 무슨 용언이 된다? 본용언이 되는데, 이 보았다가 여러분 내가 너를 보았다의 의미가 아니죠. 한번 물어봤다의 의미가 약간 보조 뭐가 될까요? 용언이 되는 거예요. 얘가 보조예요. 그럼 띄어쓰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게 되냐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뭐 하는 게 원칙이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붙여 쓸 수도 있어요. 단 두 가지 기억나시죠? 여기처럼 뭐가 들어가거나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뭐 하는 게 맞다?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덤벼들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보아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도 본용언, 보조용언이니까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느냐? 얘는 또 안 돼요. 이게 두 번째죠. 이게 뭔 말이냐면, 앞에가 뭐일 때? 합성 동사.
그러니까 어근이 몇 개라면 2개라면 본용언 보조용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뭐 하는 게 맞다? 띄어 쓰는 게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덤비어 들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근이 덤비다에다가 어에다가 그 다음에 들에다가 어가 되죠. 그러니까 어근이 몇 개가 되는 거?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 말 바꾸면 합성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본용언 보조용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뭐 하는 게 맞다? 띄어 쓰는 게 맞아요. 2번에서는 여러분 포인트가 2가지가 들어가요. 포인트가 2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매일같이예요. 매일같이가 되는데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기본 수업 듣고 이제 문제풀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 가치가 여러분 부사하고 뭐가 있는 거다? 조사가 있는데 둘 다 앞에 체연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그쵸? 이 우리 가치를 붙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띄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 가치가 여러분 함께의 의미가 된다면 뭐가 되는 거고 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뭐뭐처럼의 의미가 간다면 뭐가 될 수 있다? 조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니까 매일처럼, 그쵸?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로 쓰인 거다? 당연히 조사로 쓰여서 붙여 쓰면은 돼요.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문제 한번 냈던 거 기억나세요? 그는 새벽같이 길을 나섰다. 뭐겠어요? 조사예요, 부사예요? 조사죠. 그럼 당연히 뭐 하는 게 맞아요? 붙여 쓰는 거죠. 만약에 띄었었다면 새벽이가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새벽이랑 같이 길을 나선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치가 함께의 의미, 그 다음에 처럼. 그러니까 아까 우리를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이 영화 볼까?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로 띄었으면 되고 우리 같이 못생긴 애들도 없을 거야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조사가 돼서 뭐 하면 된다? 붙여 쓰면 돼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김선생이에요. 좀 쉬웠죠, 김선생은. 왜냐하면 호칭어는 무조건 뭐 하는 게 맞다, 여러분? 그렇죠, 호칭어는 무조건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김선생, 뭐 김과장, 김대리, 김사장 다 뭐예요? 호칭어, 관직명은 다 뭐 한다? 띄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김씨하고 그다음 뭐 있었어요? 또 김씨.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왜요? 얘는 뭐가 되는 거? 호칭일 때 어이 김씨, 박씨 밥 먹어 라고 할 때는 띄는 거고, 우리나라에 김씨가 많을까 박씨가 많을까 이럴 땐 뭐 하는 거? 붙여 쓰는 게 돼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데 기억나세요? 되다가 있어요. 되다가 있는데 동사 되다가 있는데 그 동사 되다에 띄어쓰고 부사 안을 넣어서 안부정문이 들어가는 안 되다가 있다라고 했고, 그쵸? 그 다음 뭐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안 되다 한 세트인 단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때 이 안 되다가 품사가 뭐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형용사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좀 쉽냐면 얘는 진짜로 말 그대로 무엇인가가 되다와 안 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다 안 되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밥이 다 되었다예요. 그럼 시간이 아직 안 됐다면 밥이 다 뭐 했을까요? 아직 안 됐다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밥이 쉽게 말하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되다에다가 부사 뭐를 붙인 거다? 안을 붙인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야 여기 보면 뭐 우리 중 안 되어도 3명은 합격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되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적어도의 의미가 돼서 또 역시 되다의 의미가 아니니까 안 되어도 뭐 하는 거다? 붙여 쓰는 거죠. 두 번째 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냐면 어느 부모가 자식 뭐 하기를 안 되기를 바라겠느냐. 그럼 여러분 자식 되기를 바라겠어요? 뭐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안 되기를 바라다의 반대말이 되다는 아닌 거예요. 이때에는 무슨 그렇죠, 잘 되다 안 되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있었어요.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형용사도 무시하면 안 되죠. 형용사 안 되다가 제일 쉽기는 해. 아유 새끼 안 됐다. 그죠? 이때 안 되다가 뭐하다? 불쌍하다. 그쵸? 이럴 때가 역시 형용사로 안 되다 뭐 하는 거? 붙여 쓰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안 되다 붙여 쓰게 됩니다. 네 번, 정답 3번이고요. 4번에는 여러분 포인트가 역시 2개예요. 일단 본 건 할지 정도가 여러분 딱 봤을 텐데 일단 할지부터 해볼까요? 이 할지는 우리 뭐 이미 끝냈잖아요. 그렇죠? 지는 뭐일 때만 띈다라고 했어요?
시간의 경과일 때만 띄고요. 나머지는 리을지, 니은지 무조건 다 뭐다? 어미예요. 어미.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만 띄는 거고, 아니면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늘 나온다고 했었고, 그렇죠? 지 아니면 요번에 뭐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바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하고 바는 늘 나오는 애들이 돼요. 그래서 뭐뭐 할지 요거는 시간의 경과가 아니니까 뭐 하는 게 맞다? 붙여 쓰는 게 맞아요.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난주 지금 붙여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 주는 어떨까요? 띄어요. 그렇죠. 이번 주는 또 띄었습니다. 다음 주는요. 다음 주 붙여요. 다음 주는 붙여 쓰는 거여서 이번 주만 띄어 쓰는 걸로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역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문제예요, 여러분.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 주체 높임을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전미사 뭐 붙이는 거? 님을 붙이기도 해요. 님을 붙이기도 하고 당연히 또 뭘 붙이기도 하고요. 주격조사 깨서를 붙이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말 되게 길었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뭘 붙이기도 한다? 시를 붙이기도 하고, 뭐가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높임의 어휘, 그쵸? 이렇게 들어가면 주체 높임은 끝이에요. 이러면 주체 높임은 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체 높임이에요. 그쵸? 객체 높임도 역시 님이 들어가기도 해요. 형님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할머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사격 조사로 뭐가 들어가냐면 깨가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나는 철수에게 선물을 줬다가 되면은 할머니면 할머니에게는 아니죠. 할머니 뭐에게? 그렇죠. 할머니 깨, 이게 부사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라고 공부하냐면 객체 높임은 뭐라고 했어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고 했죠. 천천히 목적어나 부사어 높이는 게 뭐냐면 방금 했죠?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하면 목적어가 누구예요? 할머니. 그게 뭐 할머니를 목적어죠. 그 다음에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하면 이때 할머니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어.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게 바로 객체 높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가 들어갈까요? 높임의 어휘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게 객체 높임이 돼요. 우리 아까 중세 문법 잠깐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중세 문법에는 주격 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있다라고 했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다라고 했는데 현대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상대의 높임은 누굴 높이는 거? 청자.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인데 높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낮출 수도 있어요. 또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운 모두 있고 비격식체도 있고 좀 먼 모두 있다? 격식체. 그래서 하십시오체, 하계체, 하오체, 헤라체가 격식. 해체와 해오체가 뭐가 되는 거? 비격식.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께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노인정에 가셨습니다니까 처음에 제가 다 찢어드렸죠. 셨습니다. 찢으면 뭐가 돼요? 가시었습니다 해서 주체 높임 선어말에 뭐 들어갔어요? 시. 그래서 여기는 주격조사 깨서하고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 넣어서 누구 꾸며주고 있다? 할아버지 꾸며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께서 역시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 동그라미 할까요? 댁. 그렇죠. 댁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높임의 어휘가 되는 거고 계십니다도 역시 뭐가 되는 거? 높임의 어휘가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시험하고 비교한다면 계십니다는 이때는 진짜 선생님이 계시는 거니까 주체를 직접 높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면 안 되죠. 그때는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뭘로 높여야 돼? 간접이니까 의시. 그렇죠. 있다에다 뭐 넣어주면 돼요? 의시를 넣어서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고 간접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디귿은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했죠. 이거는 지금 무슨 높임이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무슨 높임? 그렇죠. 상대 높임이에요. 그리고 앉혀 주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하십시오체죠. 그렇죠.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는 여러분 높임의 대상이 지금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고 4번에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라고 할 때 할머니를이 목적어니까 당연히 특수어휘 뭐가 들어간 거예요? 모시고가 들어간 거죠. 만약에 할머니가 아니라 철수였다면 모시고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렇죠. 철수였다면 데리고로 바뀌겠죠. 그래서 할머니였기 때문에 높임의 어휘
모시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기역 니은의 문장 주체 높이는 거 맞고,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상대 높임으로 가셨습니다, 계십니다, 주십시오니까 다 뭐예요? 격식책을 써가지고 청자를 높이고 있는 거죠. 반말한다면 만약에 친구였다면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셨습니다 라고 해서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는 거죠. 4번 그 다음 니은하고 리을인데, 니은은 안처 특수한 어휘 높임의 표현, 니은에서는 택, 리을에서는 모시고, 그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가볼까요? 잘못 있는데 여러분, 잘못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입니다가 나와 있잖아요. 이 입니다는 뭐가 변한 거, 활용한 거? 서술격 조사 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다는 얘기는 품사가 뭐란 얘기? 명사. 그렇죠?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은 명사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또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역시 잘못 뒤에 뭐 붙었어요? 조사 붙었으니까 또 뭐가 돼요? 네, 역시 명사예요. 근데 여기는 보게 되면은 그 두 번째 건 뭐냐면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잘못이 못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적용하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품사 뭐가란 얘기예요? 부사란 얘기가 되겠죠. 자, 2번도 역시 대로 되게 많이 했던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 앞에 거는 뭐가 나오냐면은 도착하는 대로예요. 얘는 뭐냐면 기본형이 도착하다죠. 그렇죠? 도착하다에다가 관형 사용하면 뭐가 붙었죠? 이렇게 는이 붙어서 얘가 문장 성분 모의가 된 거다. 관형어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관형어가 됐으니까 띄어쓰고 뭐가 돼야 돼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의존 명사가 맞아요. 근데 큰 것은 큰 것대로라고 나오게 되는데, 큰 것 같은 보세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인데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니은 붙어서 큰 관형어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띄어쓰고 뭐가 돼요? 것. 그럼 얘는 뭐가 된 얘기? 의존 명사. 그러니까 얘가 의존 명사니까 뒤에 붙는 대로는 뭐가 되는 거라고? 조사. 그쵸? 그래서 조사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대로는 여기처럼 지금 품사로 나오기도 했는데, 원래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띄어쓰기. 띄어쓰기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큰 것은 큰 것대로가 14년도인가 13년도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대로 나온 적 있어요. 여기서 얘는 뭐하고 얘 붙이고, 얘는 뭐하고 띄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띄고 붙이고의 근거는 의존 명사니까 띄는 거고, 얘는 뭐니까 붙이는 거다? 조사니까 붙이는 거가 되겠죠. 됐죠? 자, 3번 문제인데, 자, 여기도 역시 칠판 잠깐 보시죠. 우리 배웠던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전미사 적이라고 하는 붙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쵸? 전미사 적이 붙었는데 뒤에 뭐가 붙어요? 이렇게 서술격 조사 이다 붙으면 품사 뭐란 얘기고? 명사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전미사 적이 붙었는데 띄어쓰고 못 꾸며준다? 체연 꾸며줘요. 그쵸? 맞아요? 뭐 철학적 사고의 방편 이랬을 때 철학적 사고 꾸며줬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 관형사. 맞죠? 근데 만약에 또 적 붙고 띄어쓰고 못 꾸며줘요? 용언 꾸며줘요. 그쵸? 비교적 뭐하다? 쉽다. 비교적 잘생겼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된다? 부사. 더 이상 없잖아. 그죠? 전미사 적이 붙는 단어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비교적이 못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편리하다. 교통이가 아니에요. 편리하다예요. 편리하다. 아, 비교적 뭐하다? 편리하네. 그쵸? 편리하다가 돼요. 교통이 편리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부사가 되는 거고, 밑에 거는 비교적 뭐예요? 낮다. 그렇죠. 출산율이 비교적 뭐하다? 낮다 라고 하니까 얘도 역시 뭐가 된다? 부사. 그래서 부사예요. 그 정답이 3번이죠. 4번은 너무 쉬웠던 거. 그렇죠? 관형사하고 대명사하고. 그죠? 관형사는 뒤에 뭐가 붙지 않을 거고 조사가 붙지 않을 거고, 대명사는 뒤에 뭐가 붙을 거다? 조사가 붙는다라고 했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조사는 항상 뭐 할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없다고 바로 가지 말고 넣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해볼까요?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할 때 이는 사과가, 이도 사과가, 이을 사과가 안 되죠. 그럼 진짜 뭐란 얘기? 관형사란 얘기고, 밑에 거는 이 보다라고 하는 조사 붙었으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가 이제 사자성어 문제가 되죠. 1번은 뭐가 된다? 권토 중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하고 잘 맞아요. 두 번째가 이제 뭐가 되죠? 어로 불변이에요. 어자하고 로자하고 불변, 구별하지 못한다. 뭐하다? 무식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자 무식이라든가 숙맥 불변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오불간언 그 숙맥 불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식하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식하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랑 여러분 무식한 건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어로불변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가게 돼요. 3번은 어떻게 되냐면 오불관언이에요. 오불관언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관여하겠다 안 하겠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수수방관하겠다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책임을 회피하다 하고 잘 맞고요. 양두구육이에요. 마지막 건 양두. 양머리 걸어놓고 고기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진짜 사람을 속이는 거 진짜로 속이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만 그럴듯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이 2번이 돼요. 자, 그래서 5번은 2번이고요. 6번 문제에 나온 건 여러분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예요. 항상 여러분 그 모의고사를 풀 때 늘 내는 문제 지문이 꼭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로 간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설에서 참아설이라는 게 있어요. 참아설 나중에 여러분 배우게 될 건데 설이에요. 고전 수필과 관련된 건데 말을 빌렸한 경험을 통해서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글이 바로 참아설이거든요. 그 참아설하고 늘 같이 다니는 글이 바로 이 글의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예요. 이 글은 난을 기르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게 유명한 집착의 괴로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난을 내가 막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내 삶이 누구한테 지금 종속돼 버려요. 난한테 종속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집착의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난을 내가 다른 사람 줘버리고 나니까 홀가분해지죠. 그게 바로 이제 내 경험을 통해서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낸 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가는데 역설적이란 얘기는 여러분 반어법하고는 달라요. 반어법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뭐 할 때 반대일 때가 반어법이고요. 역설법은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를 뭐 할 때 꾸며주거나 할 때 말이 되는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쉽게 말하면 역설법 모순 형용이라고 해요. 어디 줄쳐 보시냐면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버렸는데 얻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도 역설적이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그죠? 이런 것들도 역시 역설이 됩니다. 되셨죠? 2번 뭐 전문적인 지식이 나온다면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난이라면 난에는 이런 난이 있고 이런 난은 공기가 몇 %에다가 뭐에다가 그렇게 잘해야 되는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전문적인 관계 없고요. 난초를 의인화한 거는 없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매력적이긴 했어요. 틀렸으면 3번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난을 의인화란 얘기는 누구처럼 표현하는 거?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뭐 난초가 어저께 나에게 말을 걸었다. 목말라. 물 좀 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번도 틀리고 단호한 호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7번이에요. 별표 한 번만 쳐볼까요? 자, 여러분 시를 공부를 할 때 이론을 공부할 때 뭘 배우게 되냐면 이런 걸 배워요.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공간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신경림의 농무 같은 건데 뭐 학교 앞 소주집에서 술 먹다가 꽹가리 들고 장터로 나가고 도수장을 돌아서 공간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이게 공간의 이동이 돼요. 뭐 시조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이화가 백꽃이거든요. 백꽃은 언제 피고 봄이에요. 근데 추풍낙엽은 언제예요? 가을이죠. 그러니까 내가 봄에 이별했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가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계절의 흐름이 되는 거죠. 뭐 박목월의 청로로 같은 경우는 먼 산, 그쵸? 산은 자아서 멀리 봤죠? 그 다음 원경이에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뭐 봐요? 노루 보죠. 그럼 뭐가 돼요? 근경이죠. 그럼 뭐예요? 시선의 이동이 돼요.
이제 좀 어려운 걸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맨 처음하고 맨 끝하고 똑같거나 같거나 하는 걸 무슨 구조라고 하죠? 수미 상관식 구조라고 해요. 그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뭐냐면 여러분, 추상적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관념적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방식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보통 시험에는 그냥 이것만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그게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맨날 황진이 거하고 그 다음에 김천택의 작품 시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예를 들어요. 황진이 시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겨울밤이에요. 겨울밤은 길죠. 겨울밤은 길어. 근데 님은 있어요, 없어요? 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밤만 긴 거죠. 님도 없는데. 그렇죠? 봄에 드디어 님이 와요. 근데 봄에는 님이랑 함께 있을 수 있는데 밤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러니까 지금 있을 데 없는 밤을 뭐 하겠다? 한 올이 잘라서 키핑해놨다가 이렇게 펴서 님과 더 오랜 시간 함께 뭐 하고 싶다? 있고 싶다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을 그쵸? 한 올이 뭐 했다? 버혀내요. 잘랐죠. 춘풍 이불 아래 뭐 해서 서리서리 넣었어요. 키핑해놨죠. 그 다음 뭐예요? 어론님, 사랑하님이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뭐 하겠다? 펴겠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시간을 잘랐다, 넣었다, 폈다 하고 있죠. 물건 다루듯이. 그래서 요게 추상관념을 뭘로 바꿨구나? 구체 시각적으로 바꿨구나 라고 해서 답이 3번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1, 2, 3, 4번이 다 황진이 작품이에요. 다 황진이 작품인데 뭐 1번은 그냥 이별을 하고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 내가 먼저 이별하자고 해놓고 나서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청산 내 뜻이요 뭐 녹수는 님의 정이다 라고 해서 나는 사랑이 변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은 뭐했다? 변했다. 그래서 변하는 마음을 흘러가는 물에 비유해서 쓴 작품이 두 번째가 되고요. 4번도 마찬가지죠. 산은 옛산인데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라고 했죠. 그 말은 물은 변하는 거다 안 변하는 거다? 변하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재밌는 게 여러분 황진이는 물을 변하는 속성으로 보아요. 근데 이황의 도산 12곡을 보게 되면은 물은 또 긍정이에요. 변함이 없는 걸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황진이는 어떤 면을 본 거냐면 내가 어떤 흘러가는 시냇물을 봤어. 시냇물을. 요래 봤죠. 잠깐 하늘 봤다가 다시 시냇물 보면 그 물이 흘러갔다 안 흘러갔다. 흘러가서 뭐 했다? 변했다예요. 그래서 물이 부정이에요. 황진이에게는. 근데 이황 선생은 물이 왜 긍정이 되냐면 어제도 흘렀지. 오늘도 흘렀지. 내일도 흐르겠지. 늘 흐르겠죠. 변함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걸로 봐서 이황 선생은 흐르는 물을 긍정으로 봐요. 도산 12곡에서 같은 물인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7번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8번도 좀 어려웠죠.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자,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이 있고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이 있었어요. 어간이 변하는 건 뭐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우 불규칙, 그 다음에 르 불규칙이 있는데 여기 포인트는 여러분 뭐냐면 첫 번째 무슨 불규칙이다? 르 불규칙. 어간이 변하는 르 불규칙. 근데 우리 요령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르는 뭐가 더 생긴다? 리을이 더 생기는 르 불규칙이라고 해서 보통 포인트가 리을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그 예를 든다면 흐르다가 뭘로 만들 수 있어요? 흘러. 그쵸? 배를 가르다는 갈라.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요게 어간이 변하는 르불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미 뭐가 붙는 러가 붙는. 어미는 가장 기본적인 어미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나 어라고 했죠. 아어가 가장 기본적인 어미가 되는데 아어 대신에 특별히 뭐가 붙는다? 러가 붙는 러불규칙.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이 있는 거죠. 맞아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르다가 있어요. 이르다가 여러분 동의의 어가 되는데 말하다의 의미도 있는 거고 어디에 뭐하다? 당도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이게 왜 재밌는 글이 되냐면 왜 재밌냐면 얘가 말하다는 여러분 엄마한테 이를 거야. 엄마한테 일렀어.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르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렀어. 이랬을 때에는 얘는 무슨 불규칙이다? 르 불규칙이 돼요. 근데 와 드디어 내가 울산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에 뭐 했구나. 당도했다. 이르렀다 라고 할 땐 이르렀다 라고 해서 무슨 불규칙이 된다? 러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하는 포인트가 요거냐, 리을 생기는 르 불규칙이냐, 어미 러가 붙는 러 불규칙이냐가 돼요. 되게 쉬워요. 자, 가볼까요?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라는 얘기는 누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누르다, 누르고 누르러, 그쵸? 누르러가 되겠죠. 누르러. 얘는 러 불규칙이고요.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오르기. 기분이 뭐였죠? 오르다, 올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리을이 되는 르 불규칙이에요. 두 번째, 목적지에 이르기는 방금 했던 이르다죠, 여러분? 예, 러 불규칙이고요. 앞으로 구르다, 기본형 구르다, 굴러 해서 역시 르 불규칙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주먹을 휘두르다인데 초보적으로 여러분 휠 흐르지 마요. 휘두르다, 휘둘르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예, 휘둘러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휘둘러가 돼서 무슨 불규칙이 된다? 르 불규칙이에요.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머리를 자르다, 잘라. 그렇죠. 잘라가 되니까 얘는 역시 르 불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3번이에요. 3번만 둘 다 르 불규칙이 된 거죠. 4번 확인해 볼까요? 천재라 부른다예요. 기본형 부르다. 뭘로 활용해요? 불러. 그렇죠. 그래서 역시 뭐가 된다? 르 불규칙이 되는 거고, 색깔이 푸르다. 방금 했던 누르다하고 똑같은 거죠. 푸르다, 푸르러가 돼서 역시 러 불규칙이 된 겁니다. 정답 3번이에요. 9번 문제는 독해예요, 여러분. 자, 가볼까요? 두 번째 줄 쳐주세요.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왜 영웅이라고 부르냐라고 했더니 그런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몇 번 제껴줄 수 있는 거예요? 1번 제껴지겠죠. 영웅이란 말은 고대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모두했다, 관련된다가 돼요. 맞아요. 자, 그 다음 하나, 둘, 세 줄 내려오면 여러분 줄 치면 돼요.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자, 차차 문학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뭐 되었다? 인간화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2번이 제껴지죠. 신화 영웅은 문학작품에 와서 점차 뭐 되었다? 인간화되었다. 맞죠? 2번이 됐고요. 3번은 여러분 세 번째 단락 줄치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거다. 이게 바로 몇 번이죠? 3번이 돼요. 4번이 정답인 이유는 뭐냐면 자, 네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줄치면서 낭만주의 및 그 다음에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실제 인물인 양, 요것도 지규법이에요. 뭐뭐인 양,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다 지규죠. 뭐뭐인 양 따로 떼어내요.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뭐 하려고 했다? 재구성하려고 했어요. 그죠? 재구성하려고 했는데 보기 4번에 뭐라고 했어요? 재평가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다 틀리다? 틀리죠. 예, 재구성하려고 했던 거지 재평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다 틀렸던 문제가 바로 이제 요 10번이 되겠죠.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만 틀리는 거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가볼까요? 토론이에요, 여러분.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뭐한다?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이라는 얘기에서 뭐가 된다? 논의가 돼요. 그래서 논의는 말하기를 뜻해요. 그래서 논의 형태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각 근거, 그렇죠? 논리적인 근거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논거. 그렇죠. 논거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나가는 거죠.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자, 반박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반박이니까 뭐라고 한다? 논박. 네, 논박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해요. 따라서 토론자는 자, 뭐뭐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되냐면 토론의 주제. 그래서 뭐가 된다? 논제. 예, 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11번 문제가 여러분 작문 문제가 돼요. 조건에 맞는 글쓰기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조건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1번 보면 공중도덕 지키기가 들어가야 돼요. 공중도덕이 쉽게 말하면 주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대구예요. 대구란 얘기는 뭐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뭐 되는 거? 반복되는 게 바로 대구예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게 대구. 세 번째가 행위에 긍정적인 효과를 뭐한대?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비유적이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직유법이나 은유법이나 의인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1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신호위반, 과속운전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신호위반도 하지 말고 과속운전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중도덕과 관련된 얘기는 나왔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그렇죠. 대구도 없고 비유도 없어요. 2번이 제일 매력적이었을까요? 자 보세요.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소리, 이웃을 괴롭히는 고문장치. 그러니까 음악소리하고 고문장치가 지금 라임을 맞추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게 대구예요. 이게 대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란 얘기죠. 공중도도 들어갔죠. 그런데 세 번째 행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비유해야 되는데 고문장치니까 부정적인 예인이 나온 거죠. 뭐 거의 다 왔는데 고문장치는 긍정적 비유가 아니라 부정적 비유라서 2번은 안 돼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자리, 당신에게 찾아온 행복의 문. 그쵸? 이렇게 양보하면 행복의 문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중도덕 들어갔죠. 그 다음에 대구 들어갔는데 양보를 했더니 나에게 뭐가 온다? 행복의 문. 그쵸? 이게 긍정적인 행동의 비유적인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3번이 돼요. 4번도 여러분 1번하고 똑같아요. 공공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우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랬어요. 담배 피우지 말란 얘기죠. 그거밖에 없어요. 대구도 없고 비유도 없습니다. 되셨어요? 자, 칠판 잠깐 보세요. 국외음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국외음화는 여러분 그냥 되게 쉽게 가면 드나 트가 뭐 만났을 때 이모음 만났을 때 즈로 바뀌고 뭐로 바뀐다? 츠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일단 우리 공부했을 때 국외음화에서 80%는 다 여기서 어디서만 나온다? 이모음만 돼요. 무조건 이모음. 이모음이 아니면 국외음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했냐면 밭이, 밭에, 밭을. 그쵸? 그래서 밭이만 국외음화에서 뭐가 되고 밭이, 나머지는 밭을, 밭에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어요. 이모음만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좀 특별한 게 이제 딱 3개만 공부하면 국외음화가 끝났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굿히다. 얘가 특별한 이유는 국외음화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죠? 그렇죠. 축약.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뭐부터 돼야 돼요? 이렇게 축약이 먼저 되죠. 그리고 나서 이모음 만나서 뭐가 된다? 굳히다가 돼요. 그래서 얘가 축약되고 국외음화가 되는 굳히다가 된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모음이에요. 똑같은 이모음인데 이제 국외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들이 2, 3번을 공부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밭이랑 말고 이걸로 할까요? 우와. 홑 플러스 뭐가 된다? 이불이에요. 얘도 지금 이모음이에요, 여러분. 그쵸? 근데 똑같은 이모음인데 국외음화는 여러분 얘가 뜻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즉 형태소가 실질이다 형식이다? 형식 형태소일 때. 그걸 풀어낸 게 여러분 보기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조사나 접사나 어미나. 그죠? 이 조사, 접사, 어미가 바로 이모음이 모일 때란 얘기예요. 형식 형태소란 얘기예요. 뜻이 있는 없는, 뜻이 없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홑 이불처럼 여러분 뜻이 있는 말이 오게 되면 얘는 다른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파생어고 자음으로 끝나요. 음끝 들어가고 이 뒤에 이하요요유 오면은 뭐가 돼야 돼요? 니은 첨가되고 뭐 돼야 돼요? 비음화가 되죠. 그래서 뭘로 발음이 된다? 혼리불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은 이모음이지만 뜻이 있는 없는, 뜻이 있는 말이니까 국외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나온 정답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했던 거. 잔디. 그 다음에 땅을 여러분 디디다예요. 천천히 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잔디 형태소 몇 개예요? 하나. 형태소가 하나일 땐 여러분 이모음이라고 하더라도 국외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걸 잔지라고 하진 않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디디다는 여러분 형태소 몇 개일까요? 형태소는 2개예요. 근데 디디까지만 봤을 때 형태소 몇 개예요? 하나.
형태소 하나니까 땅을 디디다라고 하지 땅을 지지다라고 안 하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 그다음에 버티다 이런 것들은요, 이 형태소가 몇 개다? 하나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13번으로 가볼까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거라고 했어요. 자, 1번 보죠.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라고 했을 때 채 끝나기도 라는 말을 꾸며주니까 품사 뭐가 된다? 부사예요. 얘가 부사로 쓰인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하죠. 그는 여전히 들은 채도 안 하고, 그쵸? 야, 사람을 봤으면 좀 아는 채, 그쵸? 뭐 이렇게 또는 못 본 채 이런 거죠. 얘기를 들은 채도 안 하냐? 라고 할 때는 어이를 쓰고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의존 명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사실은 채로 많이 나왔었다. 그동안은 원래가 이 채하고 뭐하고 구별하는 거? 째하고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옷을 벗은 띄고 채로 뛰어나왔다라고 할 땐 뭐가 되는 거? 의존 명사가 되고 얘는 뭐가죠? 접사. 사과를 어떻게 먹는다? 껍질 째 붙여야 돼요. 띄어쓰기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채 같은 경우엔 지금 나왔던 부사도 있고 뭐도 있다? 의존 명사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들은 채, 그쵸? 못 본 채 이렇게 하는 어이스는 모두 있다. 의존 명사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볼까요?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막 절정 이를 말할 때는 한참이에요, 한창이에요? 그렇죠. 절정이다라고 할 때는 한창을 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어, 그쵸? 이러면 어떻게 된다? 한참을 바라봤다가 되겠죠. 여기는 한참 바라보더니 가버렸다가 돼요. 세 번째도 쉬웠어요. 둘 사이는 친분이 뭐하다? 두껍다가 아니라 얘는 두텁다가 돼야 되고, 선수층은 뭐가 된다? 두껍다. 고객층도 두껍다. 되셨죠? 뭐 이렇게 두껍다를 씁니다. 4번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칠판 잠깐 보세요. 우리 공부 어떻게 썼냐면 벗어지다는 벗다에다 뭐 붙은 거? 어지다가 붙어서 100% 뭐라고 했고? 피동. 100% 피동이 되고, 벗겨지다는 뭐였어요? 벗다에다가 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뭐 붙은 거? 어지다가 붙은 거. 근데 이때 기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사동. 그쵸? 사동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벗어지다는 100% 뭐의 의미만 있고? 피동의 의미만 있고, 벗기어지다. 그래서 벗겨지다는 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사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피동. 기억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공부했었어요? 신발. 신발이 너무 커. 원하지 않는데 걸을 때마다 신발이 뭐 할까? 그렇죠. 벗어지게 되겠죠. 맞아요. 반대로 신발을 샀는데 너무 작은 걸 샀어.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젠장 잘 뭐 해줘? 안 벗겨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탈모 같은 경우에는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니까 100% 뭐만 되는 거고 벗어지다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앞에 뭐가 붙는다? 누명이 붙었을 때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봐봐. 철수가 죽고 나자 그의 누명이 천천히 1번 벗어졌다, 벗겨졌다. 벗어졌다가 돼야 돼요. 왜? 철수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쵸? 근데 만약에 보세요. 철수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에 의해, 그쵸? 철수의 아들들에 의해 철수의 누명이 뭐 했다? 그렇죠. 그때는 뭐가 되는 거? 벗겨졌다가 돼요. 왜? 사동의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머리가 뭐하다? 벗어지다. 껍질이 잘 뭐한다? 벗겨지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끝 1번이고요. 14번. 자, 바다하고 막다. 우리 처음 공부할 때 옛날 하던 거잖아요. 그죠? 바다. 형태소 몇 개예요? 하나. 근데 여러분 여기 막다라고 나왔죠, 지금? 발음은 안 나오고, 그쵸? 막다가 나왔네요. 예, 막다는 형태 몇 개예요? 2개. 형태소 1개? 아니, 형태소 몇 개? 2개. 그러니까 형태소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일화 복합화 할 때는. 오로지 뭐의 개수다, 여러분? 어근 몇 개? 1개. 어근 몇 개? 1개. 그래서 얘네는 뭐다? 단일화. 아셨죠?
두 번째예요. 회덮밥이에요. 쉬웠잖아. 우리가 여러분 공부할 때 덮밥하고 뭐하고 공부해서 볶음밥 이래가지고 볶음밥은 음이 들어가서 뭐라고 했고 통사적 합성어라고 했고 덮밥은 뭐가 없어서 은이 없어서 뭐라고 했어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래? 파생어래.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어려웠어? 쉽잖아. 그죠? 이게 2번이 틀린 거야? 이씨. 왜? 응? 아무리 1회독밖에 안 했다고 치더라도 왜? 덮밥이 덮다에다가 밥인데? 얘가 어근인데? 뚜껑을 뭐하다? 덮다. 응, 접사가 어딨어? 접사 없는데? 이게 왜 파생어야? 어근. 그쵸? 그래서 뭐가 없어서? 관형사형어미 은이 없어서 비통사적 합성어. 그쵸? 이건 헷갈렸어요? 복다에다 음이 붙으면 접사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예, 이러면은 파생어로 볼 수 있어요. 튀기다, 튀김. 그쵸? 예. 틀렸을 줄은 몰랐네. 정답 2번이고요. 3번은 여러분 곁눈질이에요. 그럼 곁눈에다가 뭐 붙은 거예요? 전미사 질. 전미사 질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 연회질, 전화질이야! 이런 거 있죠? 그때 쓰는 질입니다. 4번의 웃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웃다에다 뭐 붙어서, 붙어서 명사로 된 거, 명사로 파생된 접사가 되는 거죠. 접사. 파생어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는 웃음 이러면 앞에 있는 웃음은 명사, 뒤에 있는 웃음은 뭐가 되는 거? 동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명사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정답 14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여러분 배경 지식 알고 좀 더 쉬워지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님비 핀비. 님비는 나딘 마이 백야드가 돼서 무조건 우리 뒷마당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핀비는요. 플리즈. 무조건 제발. 그죠? 예. 병원 뭐 쇼핑몰 이런 것들은 제발 우리 집 앞에 장례식장 쓰레기 폐기장 이런 걸 두고도 안 돼요. 근데 웃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해. 필요하지. 필요해. 니네 집에다 가자. 우리 집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의 주민들도 보세요.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렇죠? 인정했어요. 오케이. 좋아. 필요해. 그 다음에 그리고가 나오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은 뭐하고 있다? 받아들이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인정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가 들어가야 돼요. 역접이 들어가야 돼요. 역접이 들어가서 그러나 또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번 잘 됐어요. 니은이에요.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주제랑 어긋나? 삭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솔직히 약간 좀 창의적이었어, 이거. 왜냐하면 지역 이기주의의 다름 아니다. 이게 왜 창의적이었냐면 보통 이 다름 아니다는 잘못된 번역투 문장으로서 이 문장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라고 해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뭐 그 사람은 성각자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고쳐 쓰게 나온 건 되게 참신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뭐의 다름 아니다는 번역투라고 했죠. 지역주의이다 또는 지역주의라 할 띄고 만하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지역 이기주의이다라고 고치면 돼요. 참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 우리 모두에게 뭐한다?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디귿 밑 옆에 줄 쳐볼까요?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동그라미. 우리 아까 좀 했던 건데 여러분 아까 했어요. 우리 문장이 주어가 뭘로 시작하면 명사로 시작하면 끝날 때 뭘로 끝나야 된다? 명사로 끝나야 되니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또는 사실이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4번도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6번입니다.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자, 1번이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2번부터 볼까요? 2번은 첫 번째 줄 치면 돼요. 계속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그럼 무진의 명산물이 뭐란 얘기? 안개. 그 말은 무진에 뭐가 많이 낀다? 안개가 많이 낀다. 그러니까 2번의 지역의 특징 짐작하게 되죠.
맞나요? 그 밑에 여러분 줄 쳐주세요.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이에요. 그쵸? 적군 동그라미 하면 되죠? 안개를 어디에 비유한 거예요? 적군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오면 또 있어요. 여기 여자 귀신이 뿜어 내놓은 뭐와 같다? 입김과 같다. 입김 동그라미. 이게 바로 안개를 뭐한 거? 비유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시선으로 전개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소설은 여러분 나가 나오면 무조건 몇 인칭? 1인칭이 되고요. 나가 안 나오면 몇 인칭이다? 3인칭. 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뭐 홍길동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3인칭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1인칭이 돼요. 그런데 정답이 4번인 이유는 자 보세요.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내가 지금 무진 가서 안개 보고 있고 내 느낌 얘기하는 거죠. 내 느낌 얘기하는 거니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럼요, 당연히 주관적이죠. 요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17번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쳐주세요.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그 차이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책 읽기죠. 그죠? 책 읽기예요. 그 다음 하나 둘 내려오면 또 줄 칠까요?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 주체들을 생산하게 된다가 돼요. 차이를 또 만들게 되죠. 무엇이? 책 읽기가. 그만큼 여러분 책 읽기는 뭐하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뭐하다? 손쉬운 일이 아니다. 끝났잖아요. 책 읽기는 너무너무 뭐한데 중요한데 읽기는 뭐하다? 어렵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8번 이런 것들도 금방 풀게 되는데 자 가볼까요? 역사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역사 연구에 개별성을 추구한다라는 걸 지금 화제로 던진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봤더니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을 피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연 설명한다라고 해요.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때 부연 설명할 때는 1번에 즉 그쵸? 또는 4번에 다시 말해 그쵸?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예, 이를테면 같은 경우에 약간 뭐 예를 드는 거랑 비슷해서 좀 다시 말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들어서 즉 또는 다시 말해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인데 그 옆에 뭐가 나와요?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버린 것은 한국사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예를 든 거거든요. 그렇죠. 얘가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에 가령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 번째 뭐 들어가거나 여러분 만약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예시 자리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정한 시대에 라고 해서 여기는 뭐냐면 요약해 주는 거잖아요. 마무리 정리하는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요컨대와 결국 정도가 돼요. 잘하셨어.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박제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 요거 조금 어려운데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마음이 못 앉아 있는 마음이에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죠. 뭔가 좀 부정적이에요. 친구의 또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한데 또 친구 사랑 얘기 들으니까 더 슬프겠죠. 그래서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줄 쳐주세요. 눈물 나고나 이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의고체라고 해요. 의고체가 뭐냐면 옛말스러운 그 문장의 스타일을 의고체라고 해요. 그래서 옛말스러운 어미를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게 여러분 4번에 전통적 어조, 그 다음에 예스러운 정감, 요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죠? 4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거나. 그 다음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불빛도 불빛이지만 다 줄 쳐주세요.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건네 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건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강도 하나 또 중요한데 아까 위에 줄에 뭐 있었어요? 불 있었죠. 불빛, 물 대비되어야 한대요. 대비되는 게 나온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건데 울음은 여러분 심상이 뭐가 돼요? 청각이고요.
그쵸? 울음 듣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은 보는 거니까 뭐가 돼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청각, 시각 나왔으니까 뭐가 된다? 공감각이라고 해요. 이걸 공감각. 근데 한 발 더 들어가면 이걸 감각의 전이라고 해서 청각의 시각이냐 시각의 청각이냐 이걸 나오거든요.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여기서 메인이 뭔지만 생각하면 돼요.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봤죠? 그럼 강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운다란 얘기죠. 뭐가 메인이에요? 얘가 메인이죠. 그러니까 시각을 뭐 한 거예요? 청각화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맨날 하던 건데 푸른 종소리예요. 멀리서 들려오는 푸른 종소리. 푸르는 시각이고 종소리는 뭐가 되죠? 청각. 메인이 여러분 푸르다예요, 종소리예요? 그렇죠. 종소리가 뭐하다? 푸르다가 된 거니까 청각의 그렇죠. 시각화 이렇게 가는 게 바로 감각의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울음, 청각, 가을강 이게 시각에서 공감각이고요. 옆에 보건네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래요? 보건네 맨 마지막 줄에 또 보건네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어미가 반복돼도 뭐가 생긴다? 운율이 생겨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작품은 여러분 운율을 형성한 요소가 어미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줄 저것 봐 시어가 반복된 거예요. 근데 보기 2번에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가 반복된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리가 다 되지요. 공감각적 이미지 활용했다는 것도 되는 거고 3번의 대조적 속성 그쵸? 물과 불 마지막에 전통적 어조도 맞죠. 되셨어요. 요게 정답은 2번이었어요. 문제 20번 홍길동전인데요. 여러분 자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 보면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오지만 여기에 별표치고 줄이에요.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요? 이랬어요. 자,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할게요. 모르리오라고 했는데 모르리오 했어요. 의문문이죠. 대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이걸 무슨 표현법이라 한다? 설의법, 수사 의문문 설의법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설의법이에요. 그럼 이 밑줄 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원론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고전소설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시점 얘기로 간다면 얘는 고전소설은 대부분이 전지적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 밖에서 모든 걸 관여하고 모든 걸 알려주는 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가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나와서 지 생각이나 지 의견을 말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서술자의 개입. 아니면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쓰게 돼요. 이거 제가 왜 알려드렸냐면 대부분 이렇게 설의법으로 나와요. 설의법. 그럼 여러분 하나 더 있는데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렇죠.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역시 설의법이 가 돼요. 그래서 요게 됐고 서술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럼 2번은 뭐가 있어요?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건 뭐가 있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이죠 여러분.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제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요게 이제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 옆에 줄 쳐주세요. 비우자 셋을 써서 공중에 날렸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 줄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비우자 써가지고 휙휙 날렸더니 갑자기 총에 뭐가 찬 거예요? 물이 차서 총을 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현실 비현실? 비현실적인 게 되고 뭐 약간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낸다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풀이가 마무리가 됩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뭐 수업을 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허무해요. 공부한 게 안 나오고 하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확실하게 준비하시다 보면 국어 점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또 시험 잘 보시고 풀이 또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